안녕하세요. 독서왕 논수랑 한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어머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책의 줄거리 쓰기입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낼 때 초반에 한 250자에서 300자 정도 줄거리를 써야 되거든요. 기본이 되는 몇 가지 포인트만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전으로 들어가서요. 일단 줄거리를 쓰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 책의 줄거리는 하고, 자 보세요. 이 책의 줄거리는 했다면 이 안에 사실 이 책의 핵심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책의 줄거리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소녀가 오즈라는 나라에서 모험을 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캔자시티라는 마을에 도로시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줄거리는 이렇게 쓰면 안 맞는 거죠. 차라리 요거는 괜찮아요. 캔자시티라는 마을에 도로시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이렇게 차라리 시작하면 비문법적인 표현이 아니죠. 근데 아이들은 줄거리 쓰라고 하면 나는 줄거리 쓸 거야 라고 꼭 말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강박관념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머님들이 그 줄거리 지도하실 때 이 책에 줄거리 쓰지 마라. 들어가면 다 줄거리인 줄 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쓰려면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다 포함된 그 책의 주제 혹은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선정해서 쓰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서평을 쓸 때 줄거리 전에 쓰는 거는 사실 이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첫 줄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첫 줄이 좀 힘드니까 첫 줄은 제일 나중에 쓰셔도 됩니다. 아이들한테 빈칸에 딱 해서 요게 이제 괄호를 남겨놓고, 괄호 남겨놓고 요 내용을 나중에 이제 줄거리 쓴 다음에 이 줄거리를 관통하는 주제나 혹은 핵심적인 내용을 첫 줄에 딱 쓰면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일단은 요거 남겨놓고 괄호로 남겨놓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오리 바람이 불죠. 오즈의 나라로 실려간다. 실려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을 만나죠.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그 다음에 사자를 만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만약에 뭐 줄거리를 300자로 쓴다, 400자로 쓴다 그러면 결국은 알맞게 비중을 정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허수아비와 만난 이야기 한 100자, 200자, 그리고 뭐 사자와 만난 이야기, 양철북과 만난 이야기를 1, 200자씩 쓰면 이미 그 장면만으로, 이야기의 서조만으로 전체적인 줄거리 분량이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생겨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그냥 마무리를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 딱 생략하고 나서 모두들 사이좋게 모험을 마치고 오즈는 고향인 캔자시티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여행하면서 어떤 모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행의 목적?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힘을 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책을 반을 딱 나눠가지고 페이지가 오즈의 마법사가 만약에 300페이지다 그러면 우리가 300자를 쓴다 그러면 15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100자 정도 하고, 그러니까 절반, 그 다음에 후반부의 절반의 내용이 한 200자 정도로 세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가 다 책 뒤에 있으니까. 아니면 그거조차도 좀 아이들한테 지도하기 힘들다 그러면 반반, 300자, 뭐 200페이지다 그러면 100페이지까지 150자 쓰고 후반부에 100페이지는 150자를 써라. 이렇게 분량상으로 조금 아이들이 이 줄거리를 맞출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시는 집으로 가기 위해 오즈의 마법사로 찾아가는 중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사자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모험을 떠난다. 여기 3문장 추가할 수 있다면 허수아비는 머리를, 양철나무꾼은 마음을, 사자는 용기를 얻기 위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고 싶어 한다. 요 정도 한 문장 정도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디에 도착합니까? 오즈의 대마법사를 만나죠. 그는 서쪽 마녀를 처치하며 모두의 손을 들어준다고 말한다. 가는 도중 서로 힘을 합쳐 물리치고 서쪽 마녀를 물리치는데 성공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뭐예요? 그들이 오즈의 대마법사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소설을 우리가 보면 인물, 사건,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물론 이것도 독해의 문제인데 책을 읽으면서 사실 주인공까지는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는데 주요 인물들, 주인공과 관계된 인물들 중에서 사실 이제 중심 사건은 뭐냐면 도로시가 주인공이고
도로시가 날아갔고 거기에서 이제 오즈의 마법에서 모험을 하면서 이제 뭡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줄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같이 모험을 떠나고 뭐 그 같이 힘을 합심한 친구들이에요. 사실 인물과 사건 그들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녀에 꽂히는 애들은 마녀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죠. 허수아비 꽂히는 애들은 허수아비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의 어떤 균형을 잡아가야 줄거리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줄거리를 잘 써야 줄거리 다음에 이제 보통 형식이 뭐냐면 인상 깊은 장면이거든요.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한 그 이유와 함께 그 끝과 연결되는 주제 쓰기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줄거리를 잘 세팅을 해놔야 그 이후의 작업이 편해진다라는 겁니다. 글이 잘 나온다는 거죠. 일단 오늘은 줄거리 쓰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줄거리에 이어서 인상 깊은 장면이나 주제 쓰기와 연결되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독서왕 문수랑 한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